퇴직하면 여유가 올 줄 알았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어봤을지도 모른다. 직장에 다닐 땐 하루하루를 견디며 버텨야 했고 퇴근 후에도 업무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퇴직은 곧 자유요, 여유요, 인생의 보상일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 삶은 다시 계산기 위에 올라갔다. 하루하루가 얼마를 써야 살 수 있는가라는 숫자 노름이 됐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돈은 줄었고 마음의 여유는커녕 생존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조이기 시작했다. 여유가 찾아올 거라 믿었던 그 자리에 오히려 막막함과 절박함이 들어선 것이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중장년층이 맞닥뜨리고 있는 공동의 풍경이다. 첫 번째 사례는 63세의 정년퇴직을 마친 이종남 씨의 이야기다. 그는 대기업 생산직에서 35년간 일했고 나름 성실히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준비해왔다고 생각했다. 퇴직 후엔 자녀들도 다 컸고 집도 마련돼 있어 이제는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며 살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고 물가 상승과 자녀의 결혼 비용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연이어 터졌다. 집은 있었지만 현금은 부족했고 결국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게 됐다. 하지만 체력 문제와 나이 제한으로 쉽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하면 좀 쉬고 싶었는데 지금은 쉬는 게 죄책감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58세의 명예퇴직을 한 장명수 씨다. 그는 금융업계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중간관리자 자리까지 올랐다.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덕에 어느 정도 저축되었고 자녀 교육도 마무리한 상태였다. 하지만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졌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시간이 많아질수록 무기력감이 커졌다. 무엇보다 매달 줄어드는 통장 잔고가 공포였다. 은행에 들어갈 때마다 본인의 재직 시절이 떠올랐고 과거와 현재의 괴리가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그는 일자리를 다시 알아봤지만 50대 후반의 중장년을 받아주는 곳은 대부분 단순 노동이었다. 몇 번의 면접 끝에 결국 마트 물류센터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몸은 고됐지만 그는 그래도 매달 150만 원이라도 번다는 게 다행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은 곧 질문이기도 했다. 이게 과연 은퇴 후의 삶인가요? 내가 잘못 산 걸까요? 아니면 제도가 잘못된 걸까요? 세 번째 사례는 60세 여성인 김미정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30년 가까이 학교에서 행정직으로 일했다. 정년 퇴직 후에는 오랜 꿈이었던 작은 공방을 열고 도자기 수업을 하며 살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 공방 창업을 시도하려 하자 예상보다 큰 자금이 필요했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 자체가 힘들어졌다. 결국 꿈은 잠시 미뤄야 했고 대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근처 고등학교 급식 도우미로 일하게 됐다. 고된 노동과 낮은 시급,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도 그녀는 버텨야 했다. 도자기 대신 고무장갑을 끼고 하루 6시간씩 음식을 나르며 다시 살아가는 중이다. 그녀는 말한다. 꿈도 좋지만 현실이 먼저더라고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단지 그 시작이 내가 원하던 방향은 아니었을 뿐이죠. 이처럼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던 많은 이들이 오히려 더 치열한 생존의 무대에 내던져지고 있다.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금 흐름, 일할 기회는 줄고 생활비는 올라가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회 부족이 문제다. 단순히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말로 위안을 삼기엔 그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은퇴 이후 삶을 진정한 여유로 이끌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몇 가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는 일찍부터 노후 자금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단순한 저축이 아닌 안정적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재취업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활동이나 취미 기반의 소득 창출 등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고령자의 일과 삶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경험이 축적된 이들이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퇴직이 끝이 아니듯 생존도 끝이 아니다. 그 끝에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삶이 생존이 아니라 여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묻고 있다. 나는 정말 준비된 걸까? 그 물음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까? 퇴직하면 여유가 올 줄 알았다는 말은 결국 퇴직 이후의 삶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봤다는 고백일지도 모른다. 사회생활 내내 버텨온 시간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지던 은퇴는 막상 현실로 탁 치면 오히려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시점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온 구조 자체가 은퇴 이후를 충분히 대비할 수 없게 만든 면이 크다. 이제는 그 구조적 문제를 짚어봐야 할 때다. 누구나 마주하게 될 은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차분히 짚어보려 한다. 첫 번째로 짚고 싶은 건 예상보다 긴 은퇴 기간이다. 평균 수명은 점점 늘고 있는데 정년은 그대로다. 일찍 퇴직하고 오래 사는 구조는 사실상 노후 빈곤을 향한 길일 수 있다. 예전에는 60세까지 일하고 70세쯤 생을 마감하는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100세 시대다. 그런데도 퇴직 시점은 그대로라면 남은 3040년을 무슨 돈으로 버티겠는가? 문제는 대부분이 이 사실을 은퇴 직전까지 실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막상 퇴직하고 나면 매달 나가는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결혼이나 손주 양육 같은 변수들이 현실을 급속도로 압박해온다. 통장에 있던 돈은 생각보다 금방 줄고 다시 벌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은퇴 전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보는 것이다. 퇴직 전에 적어도 2년 이상은 실전 같은 생활비 훈련을 해야 한다. 연금이든 사업이든 부동산 수익이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구조가 없으면 은퇴 후 삶은 여유보다는 곧 생존의 문제로 바뀔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 이후의 일자리 전략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무언가 일을 찾아 나선다. 문제는 그 일이 원하는 일이기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이 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일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나이는 많고 신체 능력은 줄었지만 노동의 강도는 오히려 더 세진다. 택배, 청소, 배달 같은 고강도 단순 노동에 몰리는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자기만의 일거리를 미리 찾아두는 게 중요하다.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지속 가능하게 몰입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일이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 기계나 체력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나만의 경제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시간은 많지만 일거리가 없는 사람보다 일거리는 작지만 꾸준히 연결되는 사람이 은퇴 후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이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의 전환이다. 직장에서의 지위, 역할, 사회적 연결망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존재감의 공백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은퇴 후 우울감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다. 이 시기를 잘 넘기려면 은퇴 이전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훈련해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 외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 동호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은퇴 후 삶의 질은 돈보다 시간의 질에 달려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낸다면 결국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퇴 후엔 시간을 쓰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퇴 전에 돈 모으는 기술을 익혔다면 은퇴 후엔 시간 쓰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활동, 그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망을 갖춘다면 비록 돈은 많지 않아도 삶은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건 가족과의 재조율이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갑자기 밀착되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녀와의 경제적 분리가 늦어지면서 고립감이나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생활 리듬의 변화가 맞물려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 각자 어떤 시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거리를 둘지,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를 논의해야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문제는 그 전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다. 지금의 구조처럼 은퇴가 곧 소득의 단절로 이어지고 다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막혀있는 상황에선 누구라도 생존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개인의 준비와 함께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도 요구해야 한다. 고령자에게도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금 제도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며
노후에도 학습과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만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 속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설계되었는가에 달려있다. 이제는 퇴직 후 삶을 단순히 쉴 수 있는 시간으로만 여기지 말고 다시 한번 인생의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해야 한다.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야 하는 시간이다. 여유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은퇴를 앞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이다. 오늘부터라도 은퇴 이후를 위한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나는 누구와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찾는 순간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